안녕하십니까. 와삼스톡 이번 주는 제가 조금 강조할 게 있습니다. 제 이름을 조금 앞으로는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댓글 보셨어요? 저희 지난주 방송했던 거. 저 댓글 보지 않습니다. 저는 댓글을 가끔씩 눈여겨보는데 네. 제가 이제 박찬하 위원은 사실 얼굴이 명함이니까 사람들이 다 박찬하라는 이름을 아는데 네. 저는 사실 아시는 분만, 뭐 박찬하 위원분들은 제가 누군지는 알지만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많이 지칭이 되더라고요. 이른바 오한분. 저는 참고로 YTN 스포츠부의 김재영 기자고요. 축구 담당입니다. 제가 축알목까지는 아니고요. 축잘알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명색으로 축구 담당을 하고 있는 기자라는 거를 요걸 한번 뽑아보죠. 그 필리핀전 베스트 선수와 이겼으니까 워스트는 조금 그렇고 not good 정도 영어로 하면 뽑아보죠. 먼저 베스트. 베스트 선수는 그래도 경기를 해결해 줬으니까 황의조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저는 황희찬 선수를 꼽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뭐 안 풀리던 밀집 수비를 좀 푸는 역할, 그리고 결정적으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어시스트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황희찬 선수를 베스트를 꼽고 싶고, 자 그렇다면 not good 선수는 낫굿은 네. 정말 이건 잘했지만 조금 아쉬웠다라는 겁니다. 네, 선수에게 항상 네. 이럴 때마다 미안하죠. 많이 미안하죠. 맞습니다. 저는 양 풀백들. 어떤 면에서요? 밀집 수비 대형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 풀백들의 전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선발 라인업 봤을 때는 중앙 미드필더들은 안정지향적인. 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선택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을 상대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네. 확실하게 공격 일변도적으로 가서 네. 아예 그냥 뭐 힘과 높이 뭐 스피드에서 밀어붙이느냐. 예. 아니면 안정지향적으로 해서 그래도 상대와의 격차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골 이상은 기록하겠지. 그래서 안정지향적으로 철저하게 가느냐인데 아무래도 벤투 감독은 후자를 택했던 것 같고 인터뷰를 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아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이러한 기조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대회는 우리가 우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기력도 물론 중요하죠. 좋은 경기를 해야지만 우승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지만 경기 내용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안정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가운데 미드필더들은 소유하고 뭐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공을 운반해주고 이럴 때 측면 공간이 생길 때 풀백들이 올라가서 그걸 해결을 해주면 가장 좋거든요. 근데 확실히 아무래도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김지 선수, 이용 선수 이렇게 리그 끝나서 휴식기가 있다 보니까 아직은 경기력이 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저는 not 꼽자면 조금 미안합니다. 구자철 선수를 좀 꼽고 싶어요. 잘 해줬는데 구자철 선수를 왜 공격형 미드필더로 쓰는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어제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어제 경기를 포함해서 구자철 선수가 나오는 대표팀 경기를 조금 보면 언제부턴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뭔가 템포가 좀 죽는다는 느낌이 조금은 있어요. 구자철 선수가 기본적으로 볼 소유를 잘 해주고 또 어떤 돌아서는 턴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공을 잡았을 때 전반적인 어떤 경기의 흐름의 템포를 조금은 죽이는 듯한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 조금 됐어요. 구자철 선수. 그런 면에서는 어제 경기에서도 좀 밀집 수비를 뚫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조금 강약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공이 좀 지체된 듯한 느낌? 그런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쉬웠습니다. 어제 경기도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벤투 감독의 이제 빌드업 축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술의 핵심은 양쪽 풀백이 위로 올라가고 기성용 선수가 중앙 수비수로 내려와서 일종의 3백 형태를 해주고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이제 양쪽 풀백으로 좌우로 대각선으로 뿌려주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필리핀전 같은 경우 보면 5백, 심할 경우 6백까지 됐었는데 똑같은 패턴의 전반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 기성용 선수가 롱볼로 뿌려주는 이 패턴을 과연 반복하는 게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물음표가 좀 달렸거든요. 어제 또 하나 아쉬웠던 게 말씀하신 대로 1대1 상황에서 조금 개인기로 돌파를 한다든가 지나치게 이제 패스 중심의 축구를 하다 보니까 좀 개인기로 어떤 수비진의 균열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후반에 뭐 황인범, 이청용 선수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조금 그러면 플레이 스타일의 개인의 어떤 선수별 플레이 스타일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황인범, 이청용, 황희찬 그리고 아주 마지막에 극적으로 하면 이승우
개인기로 뭔가 돌파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선수들이 이런 밀집 수비를 뚫는 데는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고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효율적이긴 하죠. 효율적이긴 한데 다만 90분을 냉정하게 치렀을 때 뭐 시간을 세 분이 쪼개 보면 어느 시점에 어떤 선수가 필요할지는 코칭스에서 아하. 냉정하게 판단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순간순간 상황마다 필요한 순간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전체 이 경기를 승리로 가는 데 있어서 확률이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수비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아하. 마이너스인 측면이 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주 냉정하게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되고 이승우 선수가 이제 극적으로 합류했잖아요. 공교롭게 생일날이었더라고요. 나상호 선수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이승우 선수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행운이었는데 이승우의 어떤 아시안컵의 활용도 어떻게 전망하세요? 공격수가 부상으로 엔트리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공격수가 결합되는 게 맞고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승우 선수가 계속 유럽에서 뛰고 있었으니까 최근도 좋잖아요. 그렇죠. 이승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이승우 선수가 가진 재능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경기를 공격적인 템포로 빠르게 운영한다는 거. 그게 되든 되지 않든 그러니까 확률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정확성에 있어서 아쉬울 때도 있지만 저는 공격수가 앞에서 계속 부딪히고 맞아요. 도전하고 템포 끌고 가고 그리고 계속 상대 골문을 향해서 전진하잖아요. 전진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몸 상태가 괜찮았다면 필리핀과의 경기처럼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공격 쪽에서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좋은 카드는 될 수 있죠. 네, 분명히 좋은 카드가 그럴 때 될 수가 있고 또 합류가 약간 늦었잖아요. 네. 그래서 필리핀전에 당장 투입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아시안컵을 치르면서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순간은 올 겁니다. 우리가 우승을 하려면 실력도 중요하지만 분명 운도 많이 따라야 됩니다. 운이 많이 따르려면 한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선수들이 그래야지만 네, 부담감을 내려놓고 이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경기가 좀 아쉽더라도 더 큰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저희 와삼스톡에게도 오른쪽에 앉아 계신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도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이나 또는 제가 직접 답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